처음엔 참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자주 만나고 나면 마음이 더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놓고 무례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지칠까 싶어지는 거죠. 오히려 말은 부드럽고 표정도 다정하고 처음 인상도 나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처음에는 문제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이상함보다 내가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부터 들게 만듭니다. 오늘은 말은 다정한데 오래 보면 지치게 만드는 사람의 행동 7가지를 행동 패턴 중심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쉽게 나쁘다고 단정하기 위한 내용은 아닙니다. 내가 왜 어떤 관계에서 자꾸 힘이 빠지는지 기준을 잡아보자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예의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함께 있기에 편안한 사람인 건 아닙니다.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건 거친 말보다 더 은근한 방식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의 부담은 늘 남에게 넘기는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로는 네가 편한 대로 하자, 아무거나 좋다고 말합니다. 듣기에는 참 부드럽고 배려 깊어 보이죠? 그런데 막상 상황이 오면 선택의 책임과 분위기 정리는 자꾸 내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처음엔 내 의견을 존중해주는 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존중이라기보다 책임 회피에 더 가까운 패턴일 수 있어요. 결국 나는 늘 괜찮은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처럼 긴장하게 되고 상대는 편안한 자리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내가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결정하고 더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감을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대화의 중심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는 행동입니다. 내가 힘들었던 일을 말하면 처음엔 맞아, 그랬겠다, 많이 힘들었겠다 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이해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대화가 조금만 이어지면 어느새 자기 경험, 자기 감정, 자기 해석으로 이야기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들어주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화 속에서 자기 존재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나는 분명 내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상하게 충분히 말하지 못한 채 대화를 끝내게 됩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대화였는데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허전하게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와주는 듯하지만 작은 부탁을 반복해서 당연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합니다. 이거 하나만, 이번 한 번만, 네가 더 잘하잖아 같은 식으로 부탁의 크기가 아주 작게 시작되죠. 문제는 그 부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의 기본값처럼 쌓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 상대는 늘 고맙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고맙다는 말의 유무보다 왜 자꾸 내가 더 많이 내어주고 있는가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나는 좋은 사람 역할을 유지하느라 피곤해지고 상대는 그 구조를 편한 관계라고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선을 넘고도 부드럽게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행동입니다. 불편한 말을 해놓고도 에이 농담이야, 그런 뜻 아니었어, 내가 너무 편해서 그랬나 보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정리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분위기를 부드럽게 푸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내 불편함을 가볍게 만드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상대가 거칠게 밀어붙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선을 넘은 건 분명한데도 문제를 꺼내기 어려워지고 나는 계속 혼자만 찜찜한 채 남게 됩니다.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건 큰 상처 한 번보다 작은 불편함을 계속 삼키게 만드는 구조일 때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좋을 때는 아주 다정한데 불편한 순간엔 감정적으로 바로 빠져버리는 행동입니다. 평소에는 정말 센스 있고 부드럽습니다. 말도 예쁘고 분위기도 잘 맞춰주고 나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를 마주하면 갑자기 차가워지거나 거리를 두거나
연락을 늦추는 식으로 빠져버립니다. 이런 사람과 있으면 좋았던 순간이 많아서 관계를 쉽게 놓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가장 필요할 때는 혼자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따뜻한 기억은 많은데 이상하게 안정감은 부족한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겉으로 다정한 태도와 실제로 감당해주는 힘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6번째는 직접적인 비난은 안 하지만 은근히 상대를 계속 조심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정리된 말투를 유지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표정, 한숨, 미묘한 침묵, 조금 늦은 반응, 살짝 바뀐 분위기로 상대가 스스로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혼난 것도 아닌데 자꾸 신경이 쓰이고 괜히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게 됩니다. 이 관계가 오래 지치는 이유는 분명한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계속 긴장한 채 상대 반응을 살피게 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아도 상대를 지속적으로 위축시키는 방식은 충분히 감정 소모를 만들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행동입니다. 내가 서운함을 말하면 상대는 말로는 충분히 이해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맞아, 네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 내가 생각이 짧았네 하고요. 그 순간에는 드디어 통하는 것 같고 관계가 나아질 것 같은 기대가 생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 이해는 관계를 바꾸는 이해가 아니라 순간을 넘기기 위한 이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지치는 건 문제가 있었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이번엔 달라질 줄 알았던 기대가 반복해서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말은 다정했는데 마음은 더 지쳐 있었다면 그 관계는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할 때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무조건 멀리해야 하는 걸까요? 꼭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상황에 따라 미숙할 수 있고 감정 표현이 서툴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한 번의 말실수보다 반복되는 구조가 나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자꾸 더 참게 되는지, 더 신경 쓰게 되는지, 더 설명하게 되는지를 보면 기준이 조금 선명해집니다. 혹시 요즘 말은 참 다정한데 만나고 오면 자꾸 더 지치는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먼저 내가 그 관계에서 어떤 상태가 되는지부터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겉으로는 예의 있는데 은근히 사람을 작아지게 만드는 행동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릴게요.